한국 무기가 스펙 조작 사기라며 비웃던 중국 업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하러 간 중동에서 예상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했죠. 결국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중국 전체의 진실을 폭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린이라고 합니다. 중국 최대 군사장비 수입업체 중화군공에서 구매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국제무역학과를 나와서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동안 주로 독일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서구 무기업체들과만 거래를 해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사장님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부사장님이 말씀하시길 UAE에서 한국 업체와 맺었던 미사일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거예요. 한국 놈들이 스펙을 조작해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대신 공급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제품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이나 독일 기술을 베껴서 조금 싸게 파는 정도로 생각했죠. 특히 무기 같은 정밀한 장비는 더더욱 믿을 수 없다고 봤어요. 회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동료들은 모두 한국 업체가 드디어 들통났다며 좋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제야 제대로 된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UAE 측 담당자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는 당연히 계약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통화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UAE 담당자가 말하길 계약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계약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미사일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서 추가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스펙 조작으로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니라 성능이 너무 좋아서 계약을 늘리겠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부사장님께 급히 이 상황을 보고드렸어요. 부사장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정보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사장님께 두바이 출장을 요청드렸어요. 다행히 승인이 났죠. 저는 우리 회사 최신 미사일 샘플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한국 제품과 직접 비교해 보려고 했거든요. 두바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운 사막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드라마나 잘 만드는 나라가 무기를 제대로 만들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UAE 군 관계자들과 미팅을 잡았어요. 저는 자신있게 한국 미사일 성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담당 장교 반응이 의외였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되묻더군요. 장교가 말하길 자기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무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한국 미사일은 이미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쳤고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넓은 시설이었어요. 멀리서 보니 한국 기술자들이 미사일을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애들이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어요. 드디어 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계약서에는 사거리 40km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47km까지 날아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펙보다 더 멀리 나간 거잖아요. UAE 장교들은 오히려 만족해 하더라고요. 한 명이 저에게 말하길 돈 주고 산 건데 성능이 더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당연한 얘기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중국산 미사일을 시험해보자고 했거든요. 자신있게 내놨죠. 우리 제품이 한국 것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우리 회사 자랑거리였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37km에서 떨어졌어요. 계약서상 사거리 40km에도 못 미쳤죠. UAE 장교들 표정이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차갑게 말하더군요. 중국 제품은 스펙에도 못 미치는데 한국 제품은 스펙을 초과한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이 중국보다 뛰어나다니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본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우리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부사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사장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한국 미사일이 실제로 스펙을 초과하는 성능을 보였고 오히려 우리 제품이 스펙에 못 미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부사장님이 책상을 탁 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조린이, 자네가 한국 놈들한테 속은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다면서 다시 제대로 조사해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건지 아니면 그날만 특별한 상황이었던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분명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더 멀리 날아갔다는 사실 말이에요. 회사 분위기도 이상해졌어요. 제가 보고한 내용을 들은 동료들은 모두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조린이가 한국 회사로부터 뭔가 받은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냥 제가 본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요즘 너무 한국 편을 드는 것 같다고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본다고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편을 든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스펙 조작 사기극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도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거짓말쟁이라는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모두들 한국이 속임수를 썼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저만 혼자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건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점점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조린이가 이상해졌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카타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중동 최강이라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소식이었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는 또 출장을 보내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가를 내기로 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왜 굳이 한국 편을 드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진실이 궁금했어요. 휴가 신청서를 내면서 부사장님께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중동 지역 시장 조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진짜 목적은 K2 전차를 직접 보는 거였지만 말이죠. 부사장님은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결제를 해주셨어요. 카타르에 도착해서 현지 군 관계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의외로 환영해 주더라고요. 카타르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카타르군 담당자를 만나서 K2 전차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K2 전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아이 같았어요. 정말 좋아하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처음에는 자기들도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사막 경험도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사막용 전차를 잘 만들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다더군요.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다음날 실제 시험장에 가서 K2 전차를 직접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전차 같았어요. 크기나 모양도 다른 전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비교 시험도 봤어요. 레오파르트는 중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검증된 전차잖아요. 당연히 사막 환경에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K2 전차가 기동성에서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는 속도가 레오파르트보다 훨씬 빨랐어요. 사격 정확도도 놀라웠습니다.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더라고요. 사막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카타르 왕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왕자님이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국은 언제쯤 이런 전차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보다 훨씬 크고 기술력도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카타르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건지 아니면 중동 지역만의 특별한 상황인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유럽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방산업체들과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에 도착해서 현지 군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또 한국 얘기가 나왔어요. 폴란드가 최근에 한국 무기들을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격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제품이 독일이나 미국 것보다 싸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폴란드 장교들 얘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성능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독일 제품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고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시험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K9 자주포가 40km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장면이었어요. 독일 제품은 35km가 한계였는데 말이죠. 폴란드 장교가 말하길 한국 무기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스펙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에스토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방산 담당자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도 한국처럼 스펙보다 좋은 성능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우리는 스펙에 맞추기도 힘들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UAE에서, 카타르에서, 폴란드에서, 에스토니아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들이 어디서든 스펙을 초과하는 성능을 보인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유럽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한국 제품을 사려고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 바이어가 저에게 말하길 요즘 한국 무기가 최고라는 게 업계 상식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냥 복사품이나 만드는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방산업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위까지 올라섰다더라고요. 불과 몇 년 사이의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보겠다고 말이죠. 회사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개인 휴가를 또 내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된 도시였어요. 중국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과 미팅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중국 업체 직원이라고 하니까 경계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한국 기술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니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기술진과 만났을 때였어요. 제가 왜 미사일이 스펙보다 더 멀리 나가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기술자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펙을 속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40km 이상 시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40km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성능은 훨씬 높았던 거예요. 기술자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최대 사거리는 60km가 넘었어요. 40km는 한국에서 시험할 수 있는 최대 거리였을 뿐이었던 거죠. 정말 황당했어요. 성능을 숨긴 게 아니라 시험할 곳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현대로템에서 K2 전차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K2는 특정 지형에 특화된 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최고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막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엔지니어가 말하길 실제 환경보다 훨씬 혹독한 조건을 가정하고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환경에서든 여유 있는 성능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겸손한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점을 먼저 말하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3일을 머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겸손함까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이에요. 회사에 보고를 드려봤자 또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개인 웨이보에 이 모든 이야기를 올리기로 말이에요.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목을 한국 무기의 진실이라고 달고 긴 글을 썼습니다. 제가 UAE에서, 카타르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우수하다는 것과 우리가 가진 편견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었죠.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 비난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린이가 한국한테 돈 받고 글 쓴다는 소리부터 매국노라는 욕까지 정말 심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댓글 중에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해외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의 댓글이 화제가 됐어요.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한국 장비들이 독일이나 미국 제품들을 압도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부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당장 글을 삭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면서 해고도 각오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글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매국노라고 욕했던 사람들도 점차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어떤 댓글이었어요. 조린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늘어나면서 저도 힘이 났어요.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결국 저를 해고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였어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웨이보 글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 내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중국군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적인 반응이었어요. 제 글이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거든요. 각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품절 대란이 일어났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산 라인을 늘려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한국산은 정말 모든 게 품절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해고당한 후 막막했는데 의외의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해온 거예요. 제가 양국 상황을 모두 잘 아니까 말이죠. 아예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 전문 컨설팅 업체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고 중국 기업들에게는 한국 기술의 진실을 알려주는 일이었죠.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프로젝트가 대성공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대기업이 한국 방산업체와 기술 협력을 원했는데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한중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정말 180도 바뀐 거였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한국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휴대폰, 자동차는 물론이고 이제 군사 장비까지 말이죠.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복사품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